그중 제3문봉과 제4문봉 사이 험하고 좁은 골짜기 위로 들어선 사찰은 바로 구인사, 해발 708m에 위치한 대한불교 천태종의 총본산입니다. 일주문에서부터 산사 꼭대기까지 약 800m. 그 골 따라 빽빽이 협곡가람이 늘어섰는데 그 수가 무려 50여 개. 마치 무림영화 촬영소에 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스님 50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예불을 드릴 수 있는 대법당엔 건축의 비밀이 있습니다. 겉에서 보기엔 3층인데 사실은 5층 건물인 셈이죠. 협곡 사이에 있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특히 돌 같은 거 이런 걸 훼손하지 않고 짓다 보니까 밑에 쪽에는 많이 띄어져 있고 위쪽에 건축이 되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3층인데 밑으로 내려가 보면 5층인 그런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친자연주의 건축 기법. 그것은 세로로 퍼져 있는 협곡가람을 하나로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불쑥 튀어나온 암벽이 사찰의 벽이 되고 펑퍼짐하게 자리 잡은 안반은 사찰의 다리가 되어 구인사 곳곳을 이어주기에 그야말로 산중도시가 따로 없습니다. 천태종 총본산의 이름에 걸맞게 300만 천태종 신도가 1년에 한 번쯤은 다녀간다는 구인사는 구제할 구에 어질 인자, 즉 모든 중생을 어질게 하여 스스로 구제하게 한다는 뜻을 지녔습니다. 겨울로 접어드는 길목, 구인사가 유난히 붐빕니다. 십여 분이 지나자 구인사를 떠난 버스는 사찰의 전통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는 구인사의 농장으로 향합니다. 축구장 면적의 2배에 해당되는 광활한 평지에 펼쳐진 초록빛 바다. 바로 구인사 배추밭입니다. 여름 내 스님들이 씨 뿌리고 가꾼 속이 꽉 찬 아름드리 배추는 겨우내 유용한 양식을 만들어 줄 터.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지깽이도 힘을 쓴다는 구인사 김장하는 날입니다. 속이 꽉 들어차 무거울 법도 한데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다 함께 어울려 신명나게 배추를 나릅니다. 어찌 보면 김장축제라는 말이 어울리네요. 2.5톤 트럭 15대 분량의 배추 3만 포기와 무 6톤 분량이 들어가는 구인사 김장은 워낙 양이 많아 4박 5일 동안 진행되는데 동원된 인원도 수백여 명. 그중 몸무게 가벼운 스님들은 위에서 나머지는 아래에서 던지고 받기를 반복하며 공양간 앞마당에 차곡차곡 배추를 쌓습니다. 손이 많으니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화물차 한 대에 있는 2,000포기의 배추를 단 5분 만에 뚝딱 내려놓는데요.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인 배추를 보니
벌써부터 마음의 곳간은 풍요로워집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화려한 금단장을 한 대조사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축구장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면적에 높이 27m로 우뚝 솟아 그 위용을 자랑하는 도량. 겉은 3층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시원하게 트인 통층 구조입니다. 못 하나 들어가지 않은 전통 다포 양식으로 지은 이곳은 오늘날의 천태종을 다시 일으킨 조사 상월 원각 스님을 모셔둔 곳입니다. 여기 계시는 상원각 대조사님께서는 1945년도에 이제 이 계곡에 있는 이 벽자리 이 계곡에 초가상관을 짓고 구인산을 창건하시면서 조선시대에 선종으로 통폐합됐던 천태종을 1966년도에 중창하셨기 때문에 대조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상원각 대조사님 이제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신 분을 모신 증각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500여 년간 은몰되었던 천태종을 다시 일으킨 분이기에 그리고 석가모니만이 부처가 아닌 모든 깨달으신 분들이 부처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지요. 1992년 인간문화재 74호 대목장 신흥수 씨가 이곳에 도편수를 직접 맡아 옛 궁궐을 짓던 그 방식대로 9년간에 걸쳐 제작된 걸작 중의 걸작입니다. 문, 난간, 기둥 하나하나를 뜯어봐도 곱디 곱고 무엇보다 처마선과 이어지는 지붕에선 옛스러움이 묻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엔 궁원을 지을 때 쓰는 최고의 제목 수령이 300년 된 태백산 춘향목 50만제 특별히 제작된 금색 황자기와 4만여 장 그리고 방염방충을 위해 12차례 오칠을 하고 금칠을 한 금단청 등 국내산 최고의 재료들이 들어갔으니 어디 이만큼 아름다운 전각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중국의 절강성 태주부의 천태산에서 유래된 천태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1097년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입니다. 조선 초기 불교종파 통합 과정에서 사라졌다. 1966년 한국 근대 불교로 다시 부활한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상주 스님 400명과 하루 600명 이상의 신도들의 기도처이기도 하죠. 그러니 어느 곳보다 큰 도량이 필요했을 겁니다. 다음 날 공양간 앞마당에 거대한 김장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속세에선 점차 김장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유독 혹독한 추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산사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김장김치가 겨울 반찬의 거의 전부인 셈이죠. 한국의 불교 문화를 알고자 리투아니아에서 온 여행객. 잠시 물러나 뒷걸음질 치더니 이내 제 할 일인 양 두 팔을 걷어붙입니다.
4박 5일간 진행되는 김장 울력에선 누가 길손이고 누가 주인장인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서로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할 뿐이죠.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한쪽에선 양념 준비에 한창입니다. 구인사는 사찰인지라 젓갈을 쓰지 않는 대신 무와 표고버섯, 다시마 삶은 물로 양념을 버무리는데 그 도구가 참 희한합니다. 농장에서부터 밥할 때까지 다 삽이 기본이에요. 양이 많으니까요. 밥할 때도 섭으로 뒤집어내줘야 되거든요. 사실 천태종 총본산인 이름에 걸맞게 부엌살림 또한 대규모다 보니 특수 제작한 삽이 모든 조리기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는 구인사. 겨울 김장까지 하고 나면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을 터. 이른 봄부터 여름 내 농사지었던 태양초 고추로 만든 매콤한 양념에 8알의 정성까지 곁들이고 나면 소백산 기슭에서 자란 그야말로 유기농 보양식이 완성됩니다. 뭐라고 하나? 그걸로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담아달라고. 매년 김장할 때마다 진귀한 묘기를 선보이는 버무리기 단골인 회명 스님과 구법 스님. 어찌나 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순식간에 김치를 만들어내는지 마치 소림사 무술 권법 같네요. 그 맛은 어떨까요? 조금 짜다. 맞죠? 딱 맞아요? 됐어요. 다듬고 자르고 절이고 씻고 양념에 버무려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훈훈하고 맑은 마음과 정성이 모두어지고 이로써 4박 5일간의 구인사 월동 준비도 끝나갑니다. 내년 4월까지 먹을 산사의 김장김치는 이 서늘한 곳간에서 그 어느 것보다 맛있게 익어갈 것입니다. 주섬주섬 짐 챙기는 손길에서 아쉬움이 묻어납니다. 내년에 또 김장하고 와. 응? 내년에. 소라고. What you say? 어? 안 와요? Next year for kimjang. Maybe I come. 네, 또 온다 뜻인데.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trip. Thanks a lot. Thank you. 김장을 통해 맺어진 3일간의 짧은 인연. 그에겐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그 사이 산사의 굴뚝에선 밥 짓는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옵니다. 배고픈 중생들을 위해 한 번에 500인분의 밥을 지을 수 있는 대형 솥에선 윤기와 찰기가 있는 고슬고슬한 밥이 완성되고 나머지 3개의 밥솥에서도 2,000명이 먹을 밥이 지어졌습니다. 갓 담근 김치의 알싸한 향이 침샘을 자극하며 허기진 배를 유혹합니다.
산사의 곶간은 그게 무엇이든 아낌없이 퍼나르죠. 그 옛날 그랬습니다. 심한 흉년에 보릿고개까지 겹쳤을 때 조선의 만석지기 부자가 곶간을 열어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했던 것처럼 사찰의 곶간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일까 욕심을 버린 사찰엔 언제나 풍요로움이 넘쳐납니다.